저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발표하겠고요. 저는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더 짧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이제 기업명이고요.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은 한 8천억 정도의 코스닥에 86위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한 38,000원 정도 있고, 52주 최고가가 51,200원, 최저가가 31,850원입니다. 그리고 PER은 0.4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발행 주식 수는 2천만 주고, 배당은 현재 공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를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액면 분할을 하였고요. 그래서 주요 수익원은 뭐 자회사인 솔브레인과 그리고 뭐 자회사의 배당금 그리고 임대 수익 뭐 이런 게 있고요. ASML이라는 그 미국 반도체 회사가 있는 그쪽에서 임대료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지주회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좀 살펴보면, 정지환이라는 대표이사 체제로 56%의 솔브레인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솔브레인, 옵토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뭐 바이오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속 기업으로 바이오 회사나,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특이한 점은 솔브레인 그 전액의 해외 공장을 종속 기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지만 사업 부분에 대한 분야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 말레이시아나 뭐 미국의 공장 그리고 헝가리 뭐 이런 곳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관계 기업으로는 솔브레인은 31%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진캠이나 제닉 같은 바이오 회사들도 갖고 있고, 뭐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들도 좀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분야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장주나 이런 너무 오른 종목들을 놓쳐가지고, 예전에 분명히 보유를 했었지만 빨리 팔아버리고 놓쳐서 계속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뭔가 좀 저평가되는 것들을 찾다가, 이제 뭐 지난달에는 동박을 좀 찾았었고, 이번 달에는 이제 전액을 좀 분야를 살펴보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이제 지주회사라는 이유도 있지만 인적 분할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전액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해당 이제 캐파나 뭐 가동률에 대한 추이를 보고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기업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지만 사업 분야로서 이건 디스플레이 재료, 2차 전지 재료, 뭐 반도체 재료, 기타 부분으로 나눠서 있고요. 근데 디스플레이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 매출이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9%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2차 전지 전액이 32%,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가 7%, 그다음에 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진단 시약 같은 것들이 한 23% 정도이고요. 21년 반기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전액 부분에 대한
매출의 증가, 매출 현황에 대해서만 계속 하면서 투자를 할 예정이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재료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로 솔브레인 쪽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전에 국내 공장도 솔브레인에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할 건 2차 전지 재료인 전해액의 경쟁사인데요. 그래서 경쟁사는 이제 동아 일렉트릭이라고 동아 기업의 자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엔캠이라고 회사인데 첨보라는 2차 전지 회사가 2대 주주로 되어 있고 그런 회사고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액 관련해서 엔캠이 1등 업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6등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 일렉트릭이 2등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이렇게 3개 업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회사의 캐파 같은 경우는 21년에 5.5만 톤, 23년에 약간 10만 톤이 동아 일렉트릭이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22년 말에 12.5만 톤, 25년에 22.5만 톤인데 약 5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그래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배터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튬 이온을 운반하는 것이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방정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해액이고요. 전해액에 대한 사업의 특징을 좀 보면 이제 이게 용매를 섞어 제조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중에 폭발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폭발 위험이 있는 전해액을 외주화를 해서 생산 공장을 모두 외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과거에 내재화하였지만 엔캠으로 전부 매각을 하였고요. 삼성도 삼성물산의 전해액 사업부를 동아기업에 매각하였고 현재 뭐 BYD라는 중국 회사만 일부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Q&A 때 전액이 이제 가동률이 왜 낮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전액이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물로 간주가 돼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이 전액 재고를 쌓지 않고 전액이 입고되는 대로 배터리에 바로 주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낮은 이유고요. 재고 축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전액은 이 배터리 공장 인근에 위치하여서 이제 생산할 때마다 이렇게 투입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가동률이 높아져야 전액도 좀 가동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40%, 반도체 소재 30%, 2차 전지 소재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브레인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이 어, 약 6천 톤 정도의 전해액 캐파가 있고요. 반기 기준으로 842톤에서 28% 가동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해액의 이제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참고로
뭐 전해질염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첨보나 후성이란 업체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전해액 원가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에 전해질이 있고 그다음에 첨가제가 있고 유용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전해액 원가에서 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제 첨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헝가리 공장이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이 되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이 약 2만 톤 캐파 증설이 이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부분이 좀 나온다면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IR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고서도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담 통화를 해도 그냥 뭐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이외에는 답변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하고 통화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예,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계속 실적 발표 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계속해서 추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만 톤이 추가된, 이제 비중으로 해서 약 지금 아까 2만 6천 톤 정도의 캐파가 하반기 올해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에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지주사 체제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점은 그 장남이 작년에 이제 원래 이제 지분 그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자녀가 딸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손녀가 정호경 씨라는 손녀가 그 장남의 지분을 상속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분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환이라는 회장 솔브레인을 창립한 회장이고 31세에 이제 솔브레인을 설립해서, 예, 여태까지 지금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재무적인 특징은 이게 이제 작년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PER이나 PBR 수치도 굉장히 적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9배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왜곡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재무지표 분석을 보면 뭐 매출액에 대한 커다란 성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2차전지 전액 부분에 대한 매출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추정을 하고 그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할 예정이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재 저번 분기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다른 전액 공장도 그렇고 좀 가동률이 계속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동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원가에 대한 그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가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도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추후에는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은 뭐 안정적인 상황이고, 자본 유보율은 26,000%로 보유 현금이 좀 제법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ER이나 PBR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리고 지주회사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저평가가 되고 있고, 이제 그 계속 상속세를 좀 피하려는 승계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지주회사의 가치를 좀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구성으로 보면은 정지환 씨가 이제 그 가족, 정지환 외에 주요 지주들이 73%가 돼 있고, 이제 굉장히 물량이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고 자사주가 1.4%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열사 지분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머트리얼즈 파크라는 회사가 이제 자녀들이 59%, 그 정문주라는 딸이 40%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Q&A 때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비즈 네트워크스나 ARK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분 인수를 해주는데, 뭐 실제 산 가치보다 100억을 더 높여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좀 상속세 이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뭐 합병을 할지 모르겠지만 머티리얼즈 파크에 뭔가 돈을 매출을 계속 일으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 회사가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저 종합 검토 의견은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부분 가동률 증가와 현재 꾸준한 투자에 따른 증설 효과가 반영되었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솔브레인이 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반등이 있다면 지분 평가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리스크적인 요인은 전액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안 좋다면 바로, 그리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됐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기업을 보유할 이유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IR이 불친절한 면이 있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승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에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엔캠이 상장을 하는데 이제 전액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요 실적 발표에 따른 전액 사업의 진행 사항을 좀 보고 기업을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 요 자료를 보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없으니까 예상 주가를 좀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가동률이 28%인데, 이게 키로당 뭐 9.25불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1톤 기준에서 매출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60%, 23년도 기준으로는 키파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60%, 가동률이 60%를 추정하였고, 그랬을 때 약 영업이익이 한 196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10%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96억으로 했을 때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이제 전체 가치를 봤을 때 솔브레인 지분에 대한 가치는 지분 할인율 50%를 적용하고 지분 31%를 적용했을 때 약 3천억 정도이고 종속회사 뭐 그냥 PBR 기준으로 해서 장부 가치의 한 70%에서 이거는 뭐 1,500억 정도 했을 때 업사이드 전액에 대한 196억을 반영하면은 업사이드가 한 38% 정도, 그러니까 목표 시총이 한 1조 정도 좀 넘을 것 같고요. 다른 예측은 이게 좀 보수적이라는 입장을 봤으면 이제 솔브레인 국내 공장에 대한 5,400톤 기준의 매출이 8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로 그냥 단순히 비례했을 때 23,000톤이 잘 돌아가면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면 3,62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한 362억이어서 멀티플 30 정도 주면은 한 2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가동률에 대한 수치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한번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Q&A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 김석범님의 질문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상속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주주의 이제 가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기한 내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요. 최양백님의 질문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어요? 우건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 경쟁사가 이제 엔캠이랑 동아기업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전해질 기업들. 보니까는 이제 뭐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공장 옆에서 그때그때 하니까 가동률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 경쟁사들도 이렇게 여기처럼 낮나요? 이게 가동률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발표를 근데 들으면서 계속. 예. 예. 근데 그 동아기업 공장을 증설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가동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가동률이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의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 가동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좀 비정상적으로 현재 낮은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으니까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동률이 좀 비정상적으로 낮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정상화되는 거는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의 가동률이 나와야 되지 않나, 국내 그 솔브레인 기준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자유롭게 한번 해주시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2020년 재무제표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1조 4천억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또 잘못 나온 건가 싶었는데 네네. 매출액이 2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66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으로 찍힌 게 뭐 회계 방식이 바뀐 건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솔브레인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9시 6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돼서 4분만 쉴게요.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